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은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비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지역 산지에는 대설특보까지 발령된 상태로 오전까지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10에서 40mm,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정 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원주시가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어제 원주 인터불고에서 불온 일반산업단지 유치기업들과 합동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참여기업은 의약 화장품과 2차 전지, 금속가공기업 등 모두 8곳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온산업단지에는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2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집니다. 불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평창읍과 봉평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 창고 신설과 농로 배수로 정비, 취수원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등입니다. 올해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다음 달 6일 강원도 내 3곳의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시험 장소는 원주지구는 평원중학교, 춘천지구는 춘천중학교, 강릉지구는 하슬라중학교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76명, 중졸 226명, 고졸 849명 등 총 1,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5월 9일에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역 내 총생산 확대와 4통8딸 수도권 강원시대 등 도정 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실무 차원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의 김정남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정 목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죠. 이번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조직 개편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효율적인 도정의 구현입니다. 반도체, SOC 등 도정 핵심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강원특별법 시행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의 조직 구조를 사업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직면한 각종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멸 위기, 지방 재정 위기, 그리고 폐강 지역 위기,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 위기 등을 전담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원 없는 개편입니다. 과학적인 기능 진단을 토대로 쇠퇴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
이를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정원 동결의 기조를 유지, 증원 없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SOC라면 이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감소와 지방 재정 등 지역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의 신설과 개편도 이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심각해지는 지역 소멸 및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균형 발전과를 보다 확대 개편해서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 균형 발전 업무 외에도 외국인 정책팀을 신설해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정책 업무를 하나로 모아 보다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유의 행정재산의 통합적 그리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 정책과를 신설해서 재정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산 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도로 자산 폐천 관리 등 재산의 관리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특히 도유 재산의 매각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재정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과 재산 정책과를 신설해 주신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는 6월 8일부터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특례법에 맞춘 전담팀과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부서도 신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특별법 시행이 오는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또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 활력촉진지구 지정 등 핵심 규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저희 강원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법 시행에 맞춰 전담팀을 신설함으로써 특별법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인재 육성과를 신설하여 지역, 산업 현장,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네네. 혹시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재 지금 저희 조직 개편하는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네. 관련 절차를 밟아서 아마 도의회에서 이제 관련된 조례나 규정 등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7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입법 예고 후에 법제 심사를 거쳐서 도의회 심의를 거치면 네, 맞습니다. 네, 7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네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네,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과는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서인가요? 네, 저희 민선 8기 도정 목표의 하나인 글로벌 도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제 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해서 국제 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국제협력관은 지방 외교, 국제회의 운영, 해외 도민의 지원, 그리고 국제 연수 기능 등 국제 교류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으로 기업 수출 지원 등의 업무는 기업 지원과로 이관해서 기업 지원과에서 일반적인 국내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수출까지 기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또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다는 건 더 그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지사 네. 직속으로 신설됨으로써 보다 지위도 격상이 되고 또한 전문성 좀 당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구상에 있습니다. 네, 핵심 산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또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이 해양수산국으로 재편돼서 기능이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 글로벌 본부에 있던 해양수산 출장국이 지금 이제 출장소의 지위에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해양수산국을 정식적으로 이제 국으로 승격함으로써 보다 어떤 이런 해양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글로벌 본부에 대한 이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는 부서들도 있는 반면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능이 약한 일부 과는 통폐합 수순을 밟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통폐합이 결정된 부서는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조직 진단을 기반으로 좀 중복이 된다거나 또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통폐합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서 올림픽 개최를 전담하던 올림픽 지원과와 또 올림픽 시설과를 올림픽 유산과로 통합하여 경기장 사후 활용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빅데이터 산업과와 또 디지털 산업과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ICT 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역시 또 ICT 업무의 특성상 하나의 부서에서 좀 추진하는 것이 보다 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또한 디지털 산업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되는 것도 있고, 또, 보훈지원팀, 항공지원팀, 방위산업팀 이런 또 신설되는 곳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직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약한 부서를 과감히 축소를 해서 좀 신규 수요나 저희가 꼭 필요한 기능에는 또 과감히 투입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은 어떤 도정을 구현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은 저희 정원 동결의 기조를 지키면서도 꼼꼼한 기능 분석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효율적 그리고 또 전문적인 개편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정의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 동력을 마련해서 저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는 강원 도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나은 도정을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의 김정남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폐건전지에는 니켈과 망간,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질 경우 수질과 토양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체에 축적되는데요. 그렇게 인체에 축적돼 버리면 피부염과 파킨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성이 있고 재활용 용도가 많은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대상으로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도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원순환과 이윤건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폐건전지에는 니켈이나 망간, 카드뮴 여러 가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리수거되지 않고 그냥 버려질 경우에는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에까지 이제 환경 오염으로 번져질 수가 있어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또 폐건전지에는 그 안에 화학물질을 추출해서 다시 원료로 재사용할 수도 있고 건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로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펄프나 비닐을 분리해서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해성이 있고 재활용 용도가 많은 폐건전지나 우유팩 대상으로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 20년부터 이제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면 4년 정도 지금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인 건데 현재까지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폐건전지의 경우 사업 시행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13톤이 수거되는데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거를 한 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29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의 경우는 2019년에는 연간 23톤을, 사업 시행 후인 202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311톤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 시행으로 폐건전지는 2배 이상, 우유팩은 7배 이상을 수거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2차 환경오염 피해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교환한다. 약간 이런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폐건전지와 우유팩뿐만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으면 환경에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요. 많은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환이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다 쓴 건전지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폐건전지 10개를 모아 오시면 새 건전지 1개로 바꿔가실 수 있고요. 1000ml 우유팩 35개를 모아 오시면 또 화장지 한 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아온 폐건전지와 우유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교환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자원순환과 이윤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일단 폐건전지와 우유팩 교환 사업이 4년 동안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새로운 재활용 품목을 발굴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 우유팩뿐만 아니라 수온이 함유되어 있어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태양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농약이나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폐농약은 농자재 판매소나 지역 농협에 갖다 두시면 되고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구입하신 곳에 다시 폐기물을 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하면 사실 나랑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좀 추상적이고 먼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면 피부염에 파킨슨병에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동참을 하고요.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폐건전지, 재활용 용도가 다양한 우유팩이 많이 모여서 시민분의 살림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현재 폐건전지와 화장지뿐만 아니라 폐형광 등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폐의약품의 경우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 먹은 약이나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 할지라도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해 우리 모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버리고 있었네요. 오늘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해보죠.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일환으로 원주를 찾았는데요.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죠. 특히 의료와 교통 분야의 지원을 강조했는데 먼저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원주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주시를 의료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모두 발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중추도시가 되도록 하면서 GTS-D 연결을 통해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의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 원주가 지난 20년간 국내 유일의 자생적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원주시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의료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세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에 나서고 원주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프로그램을 실시해 어릴 때부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접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원주가 미래 신사업의 허브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의료와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통과 관련해서는 GTX-D 노선 원주 연결과 또 여주 원주 복선 전철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원주시대를 열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을 출발해 광명, 감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할 것임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식과 지난 11일 춘천에서의 19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도 GTX-D 노선의 원주 연결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D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인천에서 서울 방면, 원주에서 서울 방면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윤 대통령의 임기 내 동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한 절차도 병행해 일반 절차 대비 6개월의 공개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원주시는 윤 대통령이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주목한 것에 대해 관련 산업의 확장성을 대통령이 인정한 사안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주시는 첨단 의료기기 법학단지의 유치 실패 이후 정체기를 맡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재도약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강원혁신도시 내 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경우 원주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원주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원주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이전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 역전 사업인 기회발전 특구에 원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기회발전 특구의 근간이 될 앵커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입니다. 원광소 원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원주가 첨단 미래 산업의 신거점이 되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핵심 사업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담보한 것인 만큼 정부와 머리를 맞대 정책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원주의 핵심 의제가 정부 관련 부처에 잘 전달되도록 후속 대체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입,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식사나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 원주 송기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생수 공장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빗길 안전히 다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